네, 안녕하십니까.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팔달구 인계동, 오만1, 2동, 지동, 행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 최천면입니다. 올해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투표입니다. 투표에 있어서 기권도 시민들의 소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더욱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투표율 향상에 힘써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투표 참여 동료를 위한 홍보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동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이 편리하도록 투표소 선정에 있어서도 빈틈없이 해야겠습니다. 또한 불법과 탈법을 동원한 선거운동으로 수원 시민들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염태영 시장님의 민선 5, 6, 7기 3선 연임이 마무리되는 해이니만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새로운 민선 8기의 시작을 위해서 열린 사고로 새 시장을 맞이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선거가 끝나고 지지 후보나 지지 정당에 따라서 민심이 갈라져서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써야 할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 이후 125만 모든 수원 시민들이 사람이 행복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수원시의 통합을 위해 솔선수범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수원시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사업과 수원 군공항 이전으로 ITBT 등 첨단 산업 중심의 개발 계획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화율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산업을 육성시키기 어려운 여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수원의 100년 먹거리를 고민했던 역대 지도자들의 미래를 선점하는 탁월한 해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획보다 성과가 덜입니다. 그렇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민선 5, 6, 7기 사활을 걸고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와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결실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는 그 생명력이 다한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살아나 힘차게 요동치고 있고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화웅지구의 민군 복합국제공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항 건설로 반대했던 사람들도 서서히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그 어떤 시장님이 오셔도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건설과 수원 군공항 이전으로 수원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반대할 시장은 없을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건설과 수원 군공항 이전으로 수원의 새로운 100년 먹거리를 만드는 데 매진해야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작은 소란스러움은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실천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수원시는 전국 모든 도시 중 인구수 전국 7위, 인구 밀도 3위의 도시입니다. 인구 증가가 수원시 발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삶의 질 향상으로 사람이 행복한 수원시를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야겠습니다. 전국 최대 기초단체라는 인구수에 집착한 목표에서 벗어나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가 행복한 수원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원시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인구수를 산출하고 그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체계적인 인구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통한 인구의 자연 증가는 장려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 도시 개발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대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겠지만 인구의 인위적 유입을 초래하는 신규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이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되는 사업인가, 사람이 행복한 수원을 만드는 데 맞는 사업인가를 신규 도시개발 사업 승인 결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겠습니다. 수원시는 조선의 문화를 선도했던 도시였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도시라고 자부합니다. 정조대왕의 개혁정신과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여전히 수원의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원은 효와 이인, 의, 지신, 오상 지도가 살아있는 전통의 도시이자 문화의 도시입니다. 화성행궁 정통문화관, 한옥정시관, 그리고 조만간 완공될 한옥체험관, 전통 공연장 등 선조들의 정신과 문화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으며 세계의 박물관과 전국 최고 수준의 미술관, 20여 개가 넘는 도서관을 통해서 언제라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20개의 전통시장이 있어 근현대 시장의 진수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수원은 스포츠의 메카입니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4대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팀이 있으며 그 실력은 대한민국 제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립공연단,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고 문화가 경제의 시대입니다. 수원의 문화가 수원의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정주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관광, 융복합 사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 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국제적으로 선진국 관열에 올라섰습니다. 수원은 대한민국 1등 문화도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문화 비즈니스에 앞장서야겠습니다. 다만 수원의 규모에 맞지 않은 방만한 조직이나 대한민국 1등 문화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함께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나태한 조직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라도 심각하게 구조조정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몇 달 전 정부에서는 종정선언을 위해서 북중미 3국과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에는 한미가 종정선언을 합의했다는 CNN발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년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들에게 하셨던 우리 민족은 우수하고 강인하고 평화를 사랑한다.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이 연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속 시원하게 남북관계가 호전되지 않고 개성공단의 재개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다만 5,000년 중 70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 돌파구를 찾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핵심 당사자인 북한의 이해관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이럴진데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수원은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대화를 위한 초석이 되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창단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예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을 적립했으며 그 기금의 일부로 작년에는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약속전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약속은 남북 미술 작가들이 작품으로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올랐던 백두산을 모티브로 남해 한라산과 북의 백두산을 통해서 우정의 의미를 묻고 민족의 화해와 동질감 회복을 위한 뜻깊은 전시였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뿐만 아니라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인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이 총과 대포를 녹여 반도체와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드는 날 대한민국은 세계에 우뚝 설 것입니다. 우리는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던 전태일 열사를 기억합니다. 수원 인구는 125만 명이지만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는 민주노총, 안구노총 합해서 2만 5천여 명 정도입니다. 도시의 형태와 구조상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상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소규모 사업장이 월등히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 또 홀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수원시는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는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자 다정한 것입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최고점이었던 2018년 대비 3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40%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인지 예산제를 시행함으로써 탄소 감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존의 목표를 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수원은 도시 형태의 특성상 탄소 배출의 대부분이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며 산업 중심의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상업, 주거, 운송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산업에서 발생하는 비율보다 높습니다. 이에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을 늘리는 투트랙으로 실천 방안을 잡아야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작은 불편은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하며 친환경 운송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도시화율이 높은 수원은 다양한 방법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제약이 있습니다. 수원의 흔한 주차장, 도로 건물 등을 적극 활용한 태양광 발전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탄소 감축 의무를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부여한 파리 협약에 대해 진지한 고찰과 함께 국가 간 불평등을 해소할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이미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서 많은 양의 탄소를 발생시키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소량의 탄소만을 발생시키는 정보, 통신, 금융, 서비스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의 무게 중심을 옮긴 지 오래입니다. 그 과정에서 습득한 탄소 배출 관련 기술과 노하우는 후발주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18년에 탄소 배출 정점을 찍었지만 서유럽 중심의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 정점을 찍어서 상대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실정입니다. 저는 탄소 배출 감축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 착취수단으로서의 양명성을 지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레 13일에는 수원 특례시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 재정, 조세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데 이름뿐인 수원 특례시가 수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무슨 도움이 있느냐며 자주 적긴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수원 특례시라는 명칭과 지위를 법률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13일 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13일부터 수원시민은 광역시, 서울특별시 시민과 동일한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치화분권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자 국가 경쟁력의 초석입니다. 수원 특례시의 명칭과 더불어 사무, 재정, 조세에서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125만 수원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수원시의회도 수원 특례시 의회가 되는 만큼 그 이상에 걸맞는 의회의 품격을 갖춰야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의원 개개인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녀 임기에 임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수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노동, 환경, 수원 특례시라는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다듬어지지 않고 조금은 생긴 생각이지만 수원의 미래 비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